세 번째, 접경 이론이 있어요. 이 접경 이론은 12경락의 유주 순서가 수태음 폐에서 시작해서 폐, 대, 위, 비 이렇게 쭉 가다가 간으로 끝이 나죠. 이 12경락이 연이어서 연결되지는 이거를 접경이라 그래요. 수태음을 예로 들면 수태음 다음에 오는 수양명은 접경이에요. 이거를 하접이라 그래요. 수태음을 예로 들어서 앞에 있는 족걸음 간은 상접이라 그래요. 이 접경은 앞에 있는 경락, 뒤에 있는 경락에서 치료를 찾아서 침을 넣는 방법인데, 책을 보다 보면 아주 그런 처방이 많이 나와요. 예를 들면 인후편도에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면 이거를 수태음 폐, 호흡기 질환으로 보면 수태음 폐의 문제인데, 처방을 보면 합곡, 삼간, 이간 이런 것에 침을 놓으라는 처방이 나와요. 그러면 우리는 이게 접경에 근거한 처방이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예를 조금만 더 들어볼게요. 이 오른쪽 간경화나 간암이 있으면 오른쪽에 덩어리가 생겨요. 그러면 한방에서는 오적이 있는데 그 중에 간 쪽에 있는 적을 식분이라 그래요. 식분이라 그러면서 처방이 뭐냐면 폐정격이라고 나와요. 틀림없이 간의 문제인데 처방은 폐정격이라고 나와요. 그러면 아무 생각 없이 외워서 쓸 수 있겠지만 접경을 알고 있으면 하나의 추측이 가능해요. 제가 어떤 간경화 환자, 간암이라 그러기도 하는데 기침을 엄청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간에 적이 생기면 기침을 많이 하는구나, 그래서 호흡기 증상으로 보고 식분이라 그러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처방이 폐정격이에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될 건가? 수태음 폐와 접경하는 족걸음 간 사이에 희소가 족걸음 간 쪽으로 기울어 버린 거예요. 그러면 수태음 폐 쪽으로 침을 놓는 거예요. 그래서 오적 중에 하나인 간경화나 간암을 치료하는 처방이 폐정격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만 더. 수태음 폐와 수양명 대장이 접경이라고 그랬어요. 제가 지금 감기 끝에 기침을 조금씩 하고 있는데, 감기는 보통 2주, 석 주면 나아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찬기침 또는 마른 기침이라고 해요. 이게 2달, 석 달 가도록 마무리가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평소에 대변에 문제가 없던 사람도 변비로 넘어가는 수가 있어요. 그러면 민간에서는 먹는 배 속을 긁어내고 거기에 꿀을 넣어서 중탕을 해서 그걸 먹어요. 그러면 좋아져요. 그러면
이런 장기침은 스텐폐의 증상이에요. 그런데 왜 증상은 수양면 대장에 해당하는 변비로 나타나는가? 이런 걸 이해할 수 있게 해주는 게 접경 이론이라고 보는 거예요. 수양면 대장과 수태음폐 사이의 희소가 수양면 대장 쪽으로 기울었다고 보고 폐 정격을 쓰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경락상통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대응 이론만 알아도 우리가 그동안 처방 구성의 의미를 모르고 외워서 썼던 수많은 처방들이 이해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시간에는 경락상통 중에서 접경상통에 대해서 설명해 봤습니다. 고맙습니다.